뭔가 첨단스럽고 융합스러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아직 좀 검증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 예로 몇 년 전에 메타버스라고 굉장히 핫 키워드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잘못된 선택을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제가 나타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 교훈이라고 그래가지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1가정 1PC 보급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이제 IT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닷컴 버블이라고, 닷컴 이런 이제 웹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IMF쯤 해서 90년대 말에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다 부도나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때 컴퓨터 과학 나온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들 뭐 한국에서 3D 업종을 불렀어요. 제가 딱 요 2000년 초반 학번인데 이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2000년, 2010년 다 될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온 게 이제 애플도 나오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 뭐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고 아실 거예요. 이 없었는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점점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뭐 네이버나 이런 게 막 부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카라쿠베 뭐 이런 게 이제 이때 생긴 거고. 근데 이때 팍팍 이제 꼬라박는 게 이게 그겁니다. 코로나 때 그때 막 다 락다운 하면서 뭐 이때는 CS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뭐 다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때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쵸? 다 막 해고당하고 그래서 실업수당 받고 막 정부에서는 돈 지원하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 그게 1년인가 2년 만에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다 한 번씩 걸리고 끝난 거죠. 코로나 걸리고 끝난 다음에 이때 2021년쯤부터 해서 2022년, 2023년까지인데 막 CS나 DS 막 부트캠프만 하고도 막 취업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전부터 다시 다 잘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뭐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막 이랬던 시점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10년 뭐 이렇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죠. 지금은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하고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계속 꼬라박을 거냐? 지금 2025년 기점에서 CS랑 DS는 지금 엔트리 레벨 취업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뽑지를 않고 이제 불확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이죠. 예. 그 대비를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맨파워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선택인데 자꾸 이제 요 잘못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보세요. 이때 코로나라고 꼬라박는다고 유학 안 나오고 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갖고 이 기회를 탄 사람들은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레이오프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자꾸 그 다음에 오는 위기 상황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 분야 상당히 괜찮다. 아무도 안 하는 분야지만 내가 볼 땐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면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굳이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저는 차라리 반대로 베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베팅하는 게 뭐예요? 나쁠 때 하고 좋을 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을 버티면은 좋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지금 CS가 꼬라박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라면 지금 CS는 아직 덜 꼬라박았어요. 왜냐면 기업들은 안 뽑고 있는데 유학은 엄청 나오거든요, 또. 아직도 미국 대학들의 가장 인기 학과는 CS 학과입니다. 의대보다도 훨씬 인기 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가고 싶어하고 왜냐면 AI 키워드 때문에 다들 미래에 다가오는 AI 뭐 이런 데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인기는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러면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근데 취업시장 얼어붙어 있고 그러면은 계속 적체가 되니까 좀 안 좋은데 어느 순간 이 CS 학과가 진학 인기가 떨어질 시점이 올 수 있다. 저는 그걸 노리는 거죠. 만약에 그 인기가 떨어진 시점에 내가 뭐 석사 유학을 간다든지 미국으로 대학교를 진학한다든지 하는 어떤 타이밍과 맞물린다고 하면 나는 그때 CS를 가겠다. 아무도 안 갈 때. 근데 이 반대로 베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수요 공급 법칙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몰리는데 왜 가 내가. 저기 가서 왜 내가 박터지게 경쟁을 해야 돼? 이런 마인드인데 왜 한국 사람들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안 가면 불안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나 혼자 가면은 이것도 되게 불안한 거.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계속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쵸? 저는 한 번도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 그 길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예, 그냥 그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분야가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진짜 뭐 경쟁도 없고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80살까지도 내가 그런 느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으로 트렌드 따라갈 거면 반대로 합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뭔가 첨단스럽고 융합스러운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아직 좀 검증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AI 자체도 굉장히 첨단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를 하겠다고 섣불리 헉 갔다가는 좀 망할 수 있다는. 그 예로 몇 년 전에 메타버스라고 굉장히 핫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도 갑자기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가상 세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뭐 온갖 이상한 지방 자치단체까지 그 돈을 쏟아 부어갖고 뭐 그런 거 아바타 만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아무도 메타버스 얘기를 안 해. 이상하다고 안 느꼈어요? 왜냐면 메타가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을 접었거든요. 좀 망한 거죠, 사실. 그때 막 마크 저커버거가 막 앞으로의 미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막 그러고 언론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전기과 박사했던 분들 중에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뭐 이런 거 코딩하고 그거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포지션을 뽑는 데가 메타밖에 없었어요. 졸업을 할 때. 근데 메타가 이미 그때 사업을 접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안 열려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어야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타버스로 수익을 창출하기엔 아직도 뭔가 좀 괴리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제 좋다고 하고 다들 전망을 하니까 가상현실을 하고 했는데 진짜 5년 동안 헛공부를 하고 자기는 졸업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걸 괜히 해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결국 한국 가셨어요. 조심해라. AI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I 엔지니어를 운영하는 기업이 오픈 AI 뭐 이런 데랑 뭐 구글 뭐 이런 엄청 큰 대기업 빅테크들 말고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실 오픈 AI라고 해도 AI 엔지니어 몇천 명 될까요? 몇만 명 될까요? 아니거든요. 몇백 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핵심 인력 AI 막 진짜 AI 대가들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하는 거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앞으로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고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베스트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 흥미가 있는 분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업으로 삼았을 때 꽤 괜찮은 삶이 되겠다고 느끼는 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평생 업으로 삼았을 때 이거를 계속하고 살 수 있을까? 자괴감이 안 들고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한국 건설회사에서 느꼈던 게 이거였거든요. 내가 이걸 평생 업으로 삼기에는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만둔 게 과제 컸거든요. 냉정하게.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좀 약간 거만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느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성도 없었고 멋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할까? 뿌듯함을 느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칼에 그만둘 수 있었거든요. 미련 없이.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았을 때 꽤 괜찮은 삶이 되겠느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원초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좀 진짜 답답한 게 학부모들 상담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고등학생 부모나 대학 진학에 대해서. 근데 그 진로 탐색이나 진로 고민을 그 자녀와 전혀 하질 않아요. 그냥 나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뭘 해야지 좀 취직이 잘 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하지만요. 이 부모님이 좀 그 자녀의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우리 부모님을 보고 느낀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건데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는 어떤 분야든지 길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 길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로 탐색을 좀 시간을 두고 한 15살 때부터 이제 많이 체험을 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대 티네이저 때 그런 게 다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20대가 돼도 못 찾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죠? 저도 대학생 때 그랬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인풋이 없었던 게 가장 컸고요. 인풋이 만약에 많았으면은 이제 뭐 부모님 친구 중에 막 여러 다방면의 이런 직업군에서 이제 내가 뭐 경험을 했다든지 좀 견학을 갔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대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할 때. 그런 경우에는 공대를 가면은 공대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진로 탐색을 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공대의 세부 진로를 제가 그냥 쭉 한번 써봤습니다. 내 앞대장의 물들은 날 더 높이 날게 해.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